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44.40포인트 2.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럽 관세 유예 안도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021억, 기관은 416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25.27포인트 1.30%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52억, 기관은 86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시장에 유입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이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7월 9일까지 다시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한 주는 1364.40원 0.82% 하락되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원달러 한 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유리기판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도입 기대감에 PI, 댐 테크놀로지, 한빛 레이저, 필 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HB 테크놀로지, SKC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삼성전자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실리콘 인터포저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열 전도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소재가 비싸고 공정비용이 높아 제조 단가가 비쌉니다.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글라스 인터포저로 이는 초미세 회로 구현이 용이해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터포저와 메인 기판의 유리 대체 시도가 있는데 메인 기판보다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AMD가 2028년 자사 반도체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첨단 제조 생산 세 공제 초안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기술, 펨트론, 이노메트리, 코세스, 에코프로비엔, 이수세팔시얼, 티케미칼 등 2차전지, 리튬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조항이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 20일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AMPC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에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종료 시점은 2030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초안을 유지했으며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온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면서 온전 종목들이 상승했으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진파워, 에너토크, 수환인더스트리, 보성파워텍, 제일테크노스, 우진에텍, 삼성엔텍, DK락, 한전 KPS 등 온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일부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4가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고 신규 원자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언급했는데 주목할 점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국내 원전 밸류체에는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과 예산 집행력이 제한적이나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온전한 진심이라는 의지 확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 온전 밸류체인의 수혜폭은 기대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보틱스 시장 성장 기대감에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젠 RM, 오닉홀딩스, 두산 로보틱스,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지, 유인주인 로봇 등 로봇, 지능형 로봇 AI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SK증권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멀티 트릴리언 달러 인더스트리 수경원 규모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로보틱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침체 용기는 하지만 AI 인포티먼트가 되기 때문에 또 기계가 AI가 되기에 학습 데이터가 휴머노이드밖에 없다고 얘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합숙용 ISAC GROT를 N1.5로 최근 업데이트하며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10일 로봇산업진흥원이 휴머노이드 로봇 센터를 신설한 가운데 4월 11일 산자부는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로보틱스 투자가 기대감이 시총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상 완제품 개발, 휴머노이드 3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리 로보티스와 차세대 모터를 개발 중인 하이젠 RLM이 2025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며 로보틱스 산업 시총 규모를 팽창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3사, 삼성, LG, SK그룹사와 각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권 코로나19 제약상 우려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신풍제약, 수젠텍, 인바이오젠, 옥시자 MS, 일동제약, 진홍생명과학 등 코로나19 화이자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20차 기준 홍콩의 코로나19 환자는 977명으로 직전주 1040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유행 전전 시기 주간 환자 수 796명보다는 많았습니다. 20자 기준 3명 포함한 중증 환자 27명, 전주보다 18명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은 코로나19 외래 응급실 방문자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하면서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양성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18주차 16.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급증세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여름처럼 올해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질병청 한국은 아직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상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고인권은 예방접종을 맞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내달 초에 알래스카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 개최 소식이 나오면서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율촌, 신스틸, 동국산업 등 철관 중소형 관건업체, 스트립파이프, 디케이락, 화성밸브, 성광배드, 화이로코리아 등 피팅, 밸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등 자연개발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2일날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버검 장관은 미국의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LNG 가스관 사업을 포함해 북극권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되며 한국과 일본, 타이완 관계자들이 초청 대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화권 코로나19 제약사업 우려 지속 아까 앞서서 말씀 다시 드렸던 내용이고요.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조선시장 기자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힘스, 메디콕, 서울렌탈전공, HD현대 마린솔루션 등 조선 기자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규모는 양호했고 1분기 실적은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력 중심의 견조한 수주태가 이어지며 일회성이 거의 없는 정상적인 실적 견선세는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선업 사이클은 제2차 슈퍼 사이클과 많이 상이하고 북미 중심의 글로벌 LNGC 발주 확대,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한 반사수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다수의 함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IMO 환경기지와 노후선대 교체 수혜 확대 등 사이클을 길게 이어질 모멘트리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한국 법인 설립 소식에 한국 공식 진출 기대감에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바이브 컴퍼니, SB소프트, 이스페테시스, 솔트록스,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삼성 SDS 등
AI 챗봇 챗GPT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제이슨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 CSO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내 언론과 만나 한국의 법인을 공식 설립했고 향후 몇 달 내에 서울의 첫 번째 사무소를 열어서 국내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도쿄, 싱가포르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년간 영국, 런던, 아일랜드와 더불어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11개 도시로 지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시장 안정적 고성장 지속 전망 소식에 전력 설비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제롱전기, 피치로시스, KBI, 메탈, LS, 대한여성 등 전력 설비 전선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LS증권은 미국 전력 시장의 소비 측면에서는 AI 등 고전력 첨단산의 발달로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전력 소비량이 2022년부터 구조적으로 증가세로 전환했고 생산 측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발전 연료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전력망 부족 및 기존 전력망 노후가 극심하여 전력 확량 확대 및 현대화는 필연적 순수로 전 국가적 과제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력기기 자금률이 2022년 이전에는 30% 낮았지만 10년 이상 연간 4천 티와트 미만 수준으로 전개되어 있던 이 전력 소비량이 2020년대 들어 4천 티와트시를 구조적으로 돌파하자 갑자기 전 국가적으로 전력망 확대 및 노후화 교체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황 개선 기대감에 건설 대표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혜건설 등 건설 대표주, 계룡건설, 삼호개발, 동부건설, 태양건설 등 일부 건설 중소형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계는 두 개의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이 조건은 보고서통에서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 중국 철강업계 구조조정 전망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철강 주요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철강 업황이 개선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뿐인데 열연 스프레드, 중국 미드사이즈 철강사 부채 비율, 중국 철강의 GDP 비중 등 세 가지 요인을 추적 관찰하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2026년에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전지수가 12주 만에 1500선 상해 소식이 나오면서 SDS 그린로직스, 대한에어, 페노셔 등 해운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통한 리레이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주사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ST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페노션 등 해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해운 종목을 지금 말씀했고 지주사는 한진칼, 삼성물산, 한미사이언스, 하나, HD현대, SK스퀘어, CJ 등 지주사 관련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